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손발끝이 찌릿찌릿하다면 여러분의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6세 최영감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최영감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체질이셨습니다. 소화력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랑하시면서 아침마다 뜨끈한 밥에 물 말아서 젓갈이란 드시고 입가심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2봉지를 타서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영감님의 몸속, 특히 쇠장과 혈관은 매일 아침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최영감님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검사 결과 당뇨합병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믹스커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겨울철 아침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당뇨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계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수도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잔뜩 웅크리며 수축합니다. 수도관은 좁아졌는데 활동량이 줄어들어 끈적해진 혈액이 그 좁은 관을 통과하려고 하니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겨울철 당뇨 환자의 평균 공복 혈당은 다른 계절에 비해 무려 20mg/델 이상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가 조금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벽이 그만큼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졌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잠자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혈액 점도가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아침 식사로 혈당 스파이크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뭘 먹어라 뭘 하지 마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왜 내 몸이 아침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는 모르고 계십니다. 췌장이 약하게 태어난 한국인은 서양인과 똑같이 관리해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년 넘게 환자를 보며 터득한 저만의 특급 처방전을 공개하려 합니다. 약냄새 나는 병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어떻게 굳어버린 혈관을 녹여주는지 삶은 달걀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젓가락을 움직여야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아침 10분의 기적 같은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딱 3일만 따라해보세요. 찌릿하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멍하던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영감님도 이 방법으로 당화혈색소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셨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겨울철 아침마다 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좋다니까 혹은 당 떨어진다는 핑계로 무심코 하시는 행동들이 있으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행동, 겨울철 아침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꿀물이나 믹스커피 드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따뜻한 꿀물 한 잔이 보약이라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걱정되는 우리 나이대에는 독약입니다. 밤새 텅 비어있던 위장에 액체로 된 단순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마른 장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췌장이 감당을 못하고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은 췌장을 강제로 쥐어짜는 고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입맛 없다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 먹으면 혈당 안 오르겠지? 천만에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녀석이 간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비상이다. 당장 창고에 있는 당을 풀어라. 그래서 아침을 굶었는데 오히려 점심때 혈당을 재보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찬바람 쐬며 빈속에 운동 나가는 겁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입니다. 빈속에 나가서 찬바람 맞으며 운동하면 혈압은 오르고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지방을 더 축적하려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아침만 되면 이렇게 혈당 조절이 힘든 걸까요? 단순히 뭘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자동 보일러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우리 몸은 아침에 깰 준비를 합니다. 자는 동안 떨어진 체온을 올리고 잠을 깨우기 위해 뇌가 명령을 내리죠. 자, 이제 보일러 틀어라. 이때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같은 각성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라는 온도 조절기가 잘 작동해서 보일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전단계인 분들은 이 조절기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서 방이 절절 끓는데 불을 줄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는 밤 사이에만 혈당이 평균 16mg/dl나 저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인에게는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할 숙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냄비의 크기가 다릅니다. 군당 서울대병원 임술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서양인과 키랑 몸무게가 똑같아도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서양인보다 12.3%나 작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무려 36.5%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서양인의 췌장이 곰국을 끓이는 커다란 가마솥이라면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찌개를 끓이는 작은 뚝배기 냄비입니다. 가마솥에는 장작을 많이 넣고 부를 때도 웬만해선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뚝배기에 가마솥과 똑같은 양의 밥과 설탕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다 넘쳐 흐르겠죠? 이게 바로 한국인이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에 잘 걸리고 아침에 조금만 방심해도 혈당이 튀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영감님도 바로 이 뚝배기 이론을 모르셨던 겁니다. 타고난 냄비는 작은데 겨울이라 춥다고 활동은 안 하시고 아침마다 믹스커피라는 강력한 연료를 부어대니 췌장이 견디다 못해 파업을 선언한 것이죠. 게다가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려고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아셨죠? 내 췌장은 작고 소중한 뚝배기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 몸은 보일러를 세게 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뚝배기를 식혀주고 넘치지 않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약 없이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침 식탁의 순서만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찔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야, 우리 췌장이 뚝배기라서 그렇다더라 하고 말이죠. 함께하면 건강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작고 소중한 뚝배기 췌장을 지키면서 아침 공복 혈당을 꽉 잡는 구체적인 해결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숙제로 내드리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돈 두는 거 아니고 약 떠먹는 거 아닙니다. 딱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물부터 드십시오. 바로 미지근한 환기차 또는 바나바 잎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치부터 개운하게 하시고 물을 끓여서 찬물과 섞어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 200ml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왜 하필 이 두 가지일까요? 먼저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한방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죠. 그런데 이게 당뇨인들에게는 콩팥지킴이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져서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지기 쉬운데 환기가 소변 배출을 돕고 단백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당 잡는 진짜 선수, 즉 에이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잎차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 잎사귀 안에 코르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분을 혈관 속 교통경찰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라는 도로 위에 포도당이라는 자동차가 꽉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이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정리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세포 속 주차장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코르솔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수송체를 활성화시켜서 식후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식물성 인슐린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 잎차는 효과가 워낙 좋아서 이미 병원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너무 많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연하게 우려서 하루 한 잔만 드셔보시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하실 때 위장에 거름망을 설치하십시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식사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밥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고 반찬 집어 먹죠? 이거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무조건 채소부터 드십시오. 밥상에 앉으시면 밥그릇 뚜껑은 열지도 마시고 상추, 오이, 시금치나물 같은 채소를 먼저 집어 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장에 거름망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위장 바닥에 먼저 깔리면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이 그물망에 걸려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채소 다음에는 단백질입니다. 삶은 달걀, 두부, 생선 같은 걸 드세요. 단백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요즘 없어서 못한다는 비만치료 주사제 성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호르몬이 뇌에다가 어이 주인님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데 빵부터 먹은 사람보다 채소와 고기 패티를 먼저 먹고 빵을 나중에 먹은 사람의 혈당이 무려 37%나 낮았습니다. 음식 종류를 바꾼 게 아닙니다. 오직 순서만 바꿨는데 약 하나를 먹은 것만큼 혈당이 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 밥 숟가락 놓고 30분 뒤 근육에게 밥을 주십시오. 식사하시고 나서 알고 배부르다 하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켜시죠.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설탕물로 절여집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가 골든 타임입니다. 딱 10분만 걸으십시오. 거창하게 운동복 입고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거대한 스펀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때는 인슐린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근육이 알아서 내 밥 내놔라 하고 당분을 훔쳐가기 때문에 췌장이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최영감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아니 교수님 밥부터 먹으나 반찬부터 먹으나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요 하셨죠. 하지만 딱 일주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차 한 잔. 밥 먹을 땐 나물부터 우적우적 씹어 드시고 뉴스 보면서 거실을 뱅글뱅글 도셨대요.
일주일 뒤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 아침 먹고 나면 항상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식곤증이 사라졌다는 건 혈당 스파이크가 잡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죠? 비싼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시장 가서 싱싱한 채소 사시고 바나바 입차 티백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분들에게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히 나는 밥심으로 산다면서 밥부터 드시는 고집센 남편분 아내분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방법은 다 아셨죠? 마시는 차 먹는 순서 걷기. 그런데 막상 내일 아침이 되면 어라 물을 먼저 마시랬나 밥을 먼저 먹으랬나 하고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쏙 박히도록 딱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30-30-10 법칙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 필요 없습니다. 최영감님도 냉장고 문에 이 숫자를 크게 써붙여 놓고 실천하셨습니다. 자, 시계를 한번 보세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셨다고 칩시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30분 동안은 차 마시는 시간대입니다. 준비해둔 환기차나 바나바 잎차를 미지근하게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바로 밥 드시지 마세요. 차 성분이 우리 몸에 퍼져서 자 이제 혈당 들어온다 준비해라 하고 췌장을 깨울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 30분 동안 이불 개고 환기 좀 시키고 옷 갈아입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였죠? 그렇죠. 채소, 단백질, 밥 순서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7시 반쯤 되겠죠? 여기서 두 번째 30분이 나옵니다. 밥 숟가락 놓고 바로 눕거나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장이 일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30분 동안은 설거지도 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식탁 정리도 하세요. 그리고 8시가 되면 마지막 10분입니다. 이때가 혈당이 막 치솟으려고 시동을 거는 타이밍입니다. 이때 딱 10분만 투자해서 집안을 걸으시거나 가벼운 스쿼트를 하시면 올라가려던 혈당이 어이고 근육형님이 다 가져가네 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기상 후 30분 대기, 식후 30분 대기 그리고 10분 걷기 리듬만 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료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울철에 정말 위험하거나 혹은 잘못 알고 계신 것 3가지만 뽑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부지런해서 새벽 5시에 뒷산 약수터 다녀오는데 이건 운동 안 됩니까?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새벽 등산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새벽 4시, 5시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찬 바람을 맞으면 우리 혈관이 아차가워하면서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가장 많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시간대가 바로 겨울철 새벽입니다.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떠서 날이 풀린 낮 시간대에 하시거나 차라리 집안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식후에 배 먹어도 되죠? 안 됩니다. 식사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드시는 건 최악의 습관입니다. 밥 먹어서 이미 혈당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과일의 당분까지 들어가면 혈당이 넘치다 못해 끈적끈적한 꿀처럼 변합니다. 게다가 밥이랑 과일이 뱃속에서 섞이면 다루가 되면서 가스가 차고 소화도 안 됩니다. 과일이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시거나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껍질째 꼭꼭 씹어 드셔야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귤은 하루 2개, 사과는 반쪽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겨울만 되면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 대수롭지 않죠? 절대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발은 얼굴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 할 곳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말초신경이 둔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은 모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틈이 생기면 거기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하면 당뇨발족 부궤양으로 이어져서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씻고 나오시면 얼굴에 로션 바르기 전에 발부터 챙기세요. 보습크림 듬뿍 바르시고 수면 양말 신어서 발을 항상 촉촉하고 따뜻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30-30 10법칙 그리고 이 3가지 주의사항.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숫자 1이 여러분의 건강을 1순위로 챙기겠다는 다짐이자 저와의 약속입니다. 다른 분들이 1이라고 남기신 걸 보면서 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최영감님도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지금은 눈 감고도 하십니다. 습관이 되는 데는 딱 3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딱 3줄로 요약해드리고 달라진 최영감님의 근황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긴 이야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밥상으로 가지 마시고 환기차나 바나바 잎차 한 잔으로 뚝배기 냄비 같은 우리 췌장을 먼저 깨워주십시오. 둘째, 밥 먹을 땐 무조건 채소부터 씹어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맨 마지막에 밥을 드셔서 위장에 거름망을 치셔야 합니다. 셋째, 숟가락 놓고 30분 뒤에는 딱 10분만 걸어서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빨아먹게 만드십시오. 이 3가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결과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당뇨는 약만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최영감님은 올해 76입니다. 76살 어르신도 해내셨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믹스커피를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내 몸을 살리는 차 한 잔을 드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도 2발로 꼿꼿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짜배기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